자, 여기에서 이제 한 명 한 명을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주자, 한덕수. 이거 지금 빨리 1억 되찾아야 돼요. 어? 이거 못 찾으면 만 원? 맞아 죽어요. 1억 만 원. 어, 만 원. 만 원까지? 만 원까지. 야, 그 만 원은 끌고야지. 그거 어떻게. 아니, 아무튼 뭐 1억 만 원을 지금 빨리 되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아마 이거를 안 돌려준다고 하면, 아니, 당연히 안 돌려주죠. 왜냐면 김문수 입장에 당연히 3억 넣었는데, 원래 1억 넣었다고 해서 그거 돌려주겠어요? 먹고 땡 아닙니까? 이 당의 중요한 그. 그래서, 먹고 땡, 먹고 땡. 어? 그래서 아직까지 공동선대위에 합류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이력을 돌려준다는 약속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끝까지 버티기로 갈 걸로 봐요. 그 다음에 중요한 한동훈. 한동훈 입장에서 띵가띵가죠. 한동훈은 지금 라이브 방송하면서 거의 연예병이 걸렸던데요? 왜냐면 어차피 이 싸움은 당권 싸움이야. 하기에 누가 국진당 내지는 그땐 뭐라고 이름을 바꿀지 모르겠지만 보수 인척하는 보수 잔당의 헤게모니를 누가 지느냐의 문제인 거거든. 한동훈이는 꽃놀이 팬 거예요. 김문수가 잘 돼도 김문수가 못 돼도 다 내가 사실은 들어가서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제일 고민인 애들은 쌍권입니다. 권영세는 일단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 자리를 내놨어요. 그러면 뒤에 가고 성동이를 계속 쑤시고 있겠죠. 연기력이 좋은 성동이는 단식 투쟁을 마치자마자 꽃가마를 태워주듯이 김문수를 데리고 정권 재창출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 얘네들이 나중에 지금 이미 이제 한덕수 실패로 인해 갖고 주도권을 뺏겼잖아요. 얘네들이 나중에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김문수가 개망하는 거예요. 투표에서 완전 폭망해서 그렇죠. 책임을 물고 막 30%대 막 이렇게 얻어갖고 봐라! 한덕수로 했으면 이길 수도 있었는데 김문수가 고집해갖고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다 김문수 탓이야! 라고 몰아비추는 거 말고는 재기의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몰아붙여서 책임을 물어서 나가라! 이러고 쫓아내는 다시 내가 당권을 그렇지.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세계 위원장을 다 맡아서 하고 있지만 얘 속셈은 뭐다? 이 선거를 개망하는 거야. 그래서 뒤로 얼마나 협잡질을 할지를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이낙연이 지난번 선거 때 이재명 대표한테 하던 짓을 훨씬 더 조직적으로 권성동이 이지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진당 내부에서는 김문수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을 밀어야 되는 건데요? 사실상 이재명 선언. 그러니까 어둠의 선대위원장 권성동이 더욱 열심히 활동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네. 그리고 이제 권성동 밑에는 아니지. 권성동에 협조하고 있었던 김문수 캠프에 가 있는 찌꺼기들이 있어요. 네. 윤상현이나 나경원이나 이런 애들. 처음에 김문수 편드는 척 하다가 바로 한덕수로 갈아탔지 않습니까? 지금 뻘쭘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걔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걔네들은 초분만 말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지. 이런 애들의 특징은 또 충성 맹세를 그렇지. 바로 하지. 왜냐면 이수정 교수도 그렇지. 문수야. 똑같은 거야. 문수했다가 바로 경기를 표합니다. 요런 새끼들이 김문수를 막 위해주는 척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또 나경원이 막 길바닥에 들어 누우면서 또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런 꼴들을 보고 있지만 지금 김문수 주변엔 누가 있습니까? 함영진, 김재원, 김행, 민경욱. 김행은 김건희 라인이잖아. 어찌됐거나 진짜 지난번 정권에서 당관할 뻔하다가 중간에 튀었던 게 김행인 거고. 그래서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도 김재원은 당대표 시켜준다 그래놓고 여러 번 페이스메이커 시켜서 꺾인 놈이고, 함영재는 애초에 운동권이라고 자리도 안 주던 놈이고, 민경욱은 부정선거 얘기한다고 맨날 견방에 이런 애들이 핵심 4인방이에요. 와, 얘네들이 정권을 줬어. 와. 그럼 얘네들이 지금 이재명이 믿겠냐고.
이재명은 미워도 자기들 어떻게 할 수 없거든. 김건희가 밉지. 뭐. 하지만 지금 주변에 있는 거, 권성동이니, 권영세니, 윤상현이니, 뭐 이런 것들, 나한테 칼 들어왔을 때 지금 수술하고 싶은 거야. 아예 제기를 못하게 수술을 해버려갖고 김문수랑 같이 다음번 당권을 쥐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당권을 쥐어야 될 이유가 각자 있는 거고 그러던 애들 중에 김문수를 따라다니는 애들 말고는 이번 선거를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애들인 거야. 혹시라도 김문수가 잘해서 40% 이상 얻어버리면 당권은 그냥 김문수 거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빅텐트는 텐트는 텐트인데 안에 모였는데 완전히 적과의 동침입니다, 이제는. 이수정 근데 너무 볼 때마다 웃기다. 이거 어떡하냐 문수야 이래가지고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금도 갖춰본 기각 다 기각이네 흐흐 어떡하냐 문수야 이 언니는 라고 했다가 이게 눈치가 없어.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우리 과제는 꼭 대선에서 승리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떡하나 수정아. 왜 저러시는 거지? 진짜 이거 무슨 그럼 이걸 지우기는 했어요? 지우긴 지웠어요. 깔끔하게 다 지우기는 했는데. 지우긴 했지만 기사로까지 나버렸는걸요? 아니 자기 이게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기사를 이제 공유하면서. 공유해서. 공유하면서. 아니 저거를 캡처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하지. 네, 모두가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그 안에 있는 정치, 이 텐트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애들이 지금 나는 그 텐트 위에서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무서워서 등을 못 보여. 어떤 놈이 등에 칼 쑤실지 몰라. 누가 자객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밖에 저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영혼이 없어 다들. 이 새끼들 왜 갑자기 돌아서. 언제 나를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으로 그 텐트 안에서 적과의 동침이 일어난 거예요. 아유. 그러면서 심지어 돈도 안 줄 거거든. 일단 돈은 문수 쪽이. 문수가 다 쥐고 있을 거. 그리고 문수 입장에서도 돈이 귀해. 돈이 얼마 안 되지. 그리고 이 돈은 이번 선거에 쓸 돈이 아니야. 응? 다음번 당권 유지를 위해서 쓸 돈이기 때문에 아껴놨다가 최대한 아껴야 돼요. 유세도 최소한. 경비 나가는 것도 최소한. 아니에요. 문수 쪽에서는 그래도 꽤 많이 표를 얻어야지 이기는 건데, 당권을 질 수 있는 건데, 돈을 아끼다가 표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당권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성도야, 문수, 나 한 100억만 좀, 한 10억만 좀 땡겨줘봐. 내가 지금 강원도 올라가갖고 행사하려고 하는데,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드네? 라고 했을 때, 네가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직접 갈게. 그러고 간다는 거지. 근데 뭐, 안 되는 거 다 알죠. 국힘이. 이제 오늘 부산 선거대책회의에서 국힘에서 필살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전략이. 이게 지겹다, 내가 아주. 고마해라, 말 못다. 근데요, 얘들은 맨날 이렇게 사진으로만 절하더라. 실제로 시민들 앞에서 안 하고. 그냥 사진 찍힐 수 있는 곳에서. 그래서 사진사는 앞에 있었을 거 아니야. 사진사한테. 별 잘한다, 인사 잘한다 이러고 받았겠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또 결정적인 빌런이 또 있습니다. 누군가요? 이준석이죠. 아. 이번 선거는 3파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와, 이번 기회에 내가 확실한 차기급으로 그래서 올라간다. 15%는 따놓은 당상이고 20% 이상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준석이 이 판에 뛰어들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이가 지금 출정도 여수 가서 했거든. 네. 왜요? 그쪽에 이제 신천지가 많으니까 아니, 잠깐만. 왜 이렇게 전라도에 신천지가 많아? 못 살잖아. 어려운 살림에 있는 사람들 노리기 좋은 게 사이비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나마 지난번 선거 때 영향력을 좀 미쳤던 자기가 뽑아왔다고 하는 호남 10%를 만들었다고 하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른바 윤석열의 아성을 아이고. 가서 이준석이 타당을 해서 내가 15%를 얻어야 돼. 어차피 문수 밀어봐야 이번 선거는 안 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준석이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3자 해도 이준석이 10%가 안 될 텐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생각인 거고, 그거를 옛날에 윤석열 측에서,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는 전혀
통일교나 이런 쪽에 가서 비례 언덕이 없지만 자기는 당대표 할 때부터 쭉 밀어주던 세력인 거잖아. 그럼 그거를 갖다가 내 것으로 온전히 땡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 그동안 지난 선거 때는 신천지가 열심히 윤석열을 밀어줬지만 이번 선거 때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야. 그만큼 또 하나의 중요한 세력들을 또 빼갖고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김문수 내지는 국짐의 득표율이 30% 이하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쪽은 완전히 사분오열 내지, 거의 인수분해됐어. 그냥 개개인 하나하나가 전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근데 리얼미터만 해도 이준석 6.3밖에 안 나와요. 이게 결국에 많이 나와봤자 10%인데 결국에. 근데 10%도 난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이제 확장성을 생각해 보자는 거지. 이재명은 중도 확장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그동안 열세 지역이었던 데를 집중 공략하면서 이거는 베이스로 깔고 가면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 확률을 올려갈 가능성이 높지만 이준석도 뭔가 지금 국짐의 어떤 혼란을 통해서 저기서 이탈하는 세력들을 집어먹을 가능성이 또 높아졌어요. 왜냐면 자기 뒤에 무소속이나 후임 애들이 그걸 받을 수 있는 애들이 거의 없거든. 그런 입장에서 김문수만 확장성이 없고 이준석이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는 확장성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숫자에서 양쪽으로 우아래로 털리게 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게 투표 포기로 가느냐 이준석한테 가느냐 또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막판에 사표 심리가 작용해갖고 몰려오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투표의 득표 결과는 예상이 불가할 정도로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보면은 4월 30일에서 5월 2일에는 이재명 대표 50% 못 넘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준석이 7.5였거든요. 근데 최근 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더 오르고 김문수가 오르면서 개혁신당 이준석이 빠졌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이 찍들은 야 그래도 김문수지 라고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번에 이 찍들이 한덕수를 억지로 바꾸려고 했는데 우표를 던졌잖아요. 이걸로 인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윤석열파나 열혈 이직층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오갈 데가 없어진 이낙연도 결국은 이준석한테 가서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이준석이 받아줍니까? 당연히 받아주죠. 같은 당 한번 했었잖아. 같은 당 출신이기도 하고 어느 세력과 연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서로 간을 봤잖아요. 처음에는 한덕수랑 서희서 합치까 말까 막 이런 얘기 하면서 한덕수한테 자기를 후보로 내세워달라고 했던 사람이 이낙연이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이 이대로 사라지면 그냥 정치사에서 사라지는 거라서 마지막 힘을 이준석에 보태줄 가능성이 난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준석한테 이낙연이 호남표는 자기가 가져오겠다며 그렇게 큰 소리를 칠까? 근데 이낙연은 대선도 불출마고 얘 말이 사람이라고 이걸 믿니? 너 같으면 걔가 땡을 오늘부터 똑같다고 하든가 송 작가가 술을 끊었다 그러면 믿겠어? 아니 말은 그렇잖아요. 그 전에 물론 했으면은 그 전에 은퇴했어야 되지만 지 말대로 요 시기가 뭐냐면 김문수가 버티기 해가지고 한덕수가 좌초해버리는 그 시기 때 나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한덕수를 한정해서 한 얘기고 이준석은 다른 새끼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아니다. 아무튼 국힘 내부 안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빅텐트가 아니라 완전히 적과의 동침 됐어요. 이 상황에서 한덕수가 한덕수래. 한덕수가 언제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결국 김문수가 한덕수를 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도망간 홍준표를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겉으로 보기엔 빅텐트라고 가지만
안에 실제 세부 운동을 하는 데는 이런 거죠. 지방에 가갖고, 김문수 하면서 이러는, 그냥 이번에 1번 찍어. 문수 아니야. 이렇게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제 가갖고, 김문수를 몰아내고, 예를 들어, 권성동이 다시, 그 권자를 찾는다고 해보세요. 당권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내가 열심히 권성동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보증을 뭘로 할 수 있죠? 우리 지역구에서 최대한 반란표가 많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민주당이 의원들 다 지역에 보내갖고 지역구에 그거 조사할 거랑 똑같은 거야. 국짐도 나중에 평가를 해봤는데 유독 김문수 표가 덜 나온 데 있지. 잘한 거야. 그럴 의원들이 현재 최소한 76명인 거야. 한덕수 지지했던 60명하고 한동훈파 16명은 어찌됐거나 김문수가 개망하면 개망할수록 당권에 가까워지는 거거든. 그리고 그런 애들이 뭉쳐갖고 나가 이씨 우리가 너를 뽑아갖고 이렇게 개망한 거야 라고 하려면 아니 내 표가 많이 나왔잖아. 김문수 표 여기 많이 나왔잖아. 그러면 그 말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지역 선거를 개망해야만 되는 게 지금 국힘당의 빅텐트다라고 볼 수 있는 아니, 근데 거죠. 끝나고, 김문수가 당권을 잡을 일은 없나? 제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김문수, 어찌됐거나 대선 패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단 대선 후보자는 하나는 조집니다. 누구든 최소한 6개월은 도로에 나가갖고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졌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문수 때문에 진 거야 그냥. 김문수한테 다 몰아넣는다? 한덕수면 훨씬 이겼을 거야. 이걸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덕수가 지금 합칠 이유가 없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대선은 질 거고 지면 내가 못 나가서 그랬다라는 걸로 나한테 돌아온다라고 마지막 수를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또 당권을 잡아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또 다 또 먹는다? 그렇죠. 왜냐면 또 이제 그게 이번에 나왔잖아. 군수가 1억, 구청장 1억. 장사하는 거. 그렇지. 뭐 시도제 지자체장 되면 10억. 이렇게 또 장사가 쫙쫙쫙쫙 이게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김문수 대 빅텐트. 아무리 김문수가 지금 당원들한테 절을 하고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웃고 안아주고 야 가증스럽게 어저께까지 싸우던 놈들끼리 서로 꽃다발을 주면서 안아주고 있더라. 이런 짓을 아무리 해봐야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뒤통수 치는 거예요. 너무 좀 웃기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런 쇼를. 아니 뭐 없어지는데 무슨 당권인가요? 중요한 건 당권이라고 하는 거는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 숫자대로 당권이 가는 겁니다. 뭐 이 사진하고 뭐 비슷하죠.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야구를 많이 아시는 분. 조인성과 심수창 요 사진 싸우고 나서 이렇게 한 거. 이거 가장 대표적인 게 범죄도시 아니에요? 네. 조선족 둘이 싸우니까 아동석이 정리해갖고 둘이 자, 둘이 손잡아. 껴안아. 사랑해. 사진 찍고 그거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우리는 신기록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뭐 하나 우리 쪽에 분리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심지어 그 김문수는 대응하기도 좋아요. 그냥 뭐를 갖고 전애들이 흔히 쓰는 수법, 형소 역설 파일 튼다? 그러면 나 김문수인데 틀면 돼요. 이재명 정권 4범이다? 전 6범이잖아. 7범인가 그래요? 거기에 폭행전과까지, 악질적인 폭행전과까지 있잖아. 지금 이걸로 갖고 지금 흔히 하던 이재명한테 맥혔다기보다는 흔히 쓰던 레파토리를 김문수는 감히 얘기를 못합니다. 지가 더한 놈이기 때문에. 뭐 하겠죠. 하기는 하겠는데 아마 하는 순간 바로 대책이 역풍이죠. 나가는 거지 뭐. 네. 그래서 딴 사람은 이제 뭘 하더라도 딴 사람은 예를 들어 이거 갖고 이재명 후보하고 뭐 토론회상에서 뭐 이런 얘기를 꺼내갖고 국면 전환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김문수는 그거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쟤네들은 정책이 없어요. 심지어 후보가 출범을 했는데도
정책에 대한 얘기, 민생에 대한 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럼 얘네들은 집권을 하겠다는 놈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이 말이 맞아.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돼. 아니, 집권 의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데 에이, 집권 의지가 없으니까 쟤들 당권에 이렇게 몰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지라고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윤석열을 지난 한 3년 정도 겪어봤잖아요. 얘들이 당권에만 관심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혹시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뭔가가 준비되어 있어의 어떤 전조 증상일까봐 사람들은 그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 위로가 안 되실 걸로 압니다만, 만일에 얘네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위해를 가해가지고 어떻게든 뭔가, 무투표 당선 내지는 1번 없는 투표를 하고 싶어도 지금 그 지랄을 했다가는 문수가 대통령이 돼버리는 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못할 그런 짓거리를 할 이유가 지금 많이 퇴색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그리고 보면. 저는 또 걱정이 뭐냐면 지금 선관위 하는 짓거리 보세요. 설사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돼도 선관위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 그래서 민주당이 먼저 이 김민석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 이름으로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단임자를 할래? 후보 교체 관련된 거 누구한테 책임질래? 정광훈이랑 합당할래? 내란 특검 청문회랑 주술 청문회 이거 같이 진행할래 안 할래? 그리고 김구는 뭐 종국인,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 국적은 일본인 이거 처리할래 말래? 요 5가지를 먼저 선점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 대답할 수 있을까? 김문수 이거 하나도 대답 못합니다. 이거 대답 못할걸? 윤석열과 단절한다고 얘기하면 출당시켜야 되는데 출당시킬 수 있나? 그리고 이 얘기는요, 우리가 뭐 이재명 대표 입을 통해서 하지 않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갖고 민생, 그리고 뭐 안보, 외교, 이런 쪽에 있는 얘기로, 김문수하고 만날 때마다 그냥 정책 비교만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건 우리가 그냥 계속 민주당 차원에서 물어볼 겁니다. 끝까지 대답을 못할 거기 때문에, 또 이걸 물어보고 있는 자체가 김문수 개인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국짐 지지자들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응? 김문수가 이렇게 나온다는데 김문수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 캠페인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진짜 저쪽 보수 지지층한테 이걸로 ARS 돌려야 됩니다. 정광훈 얘기도 대답 못할 것 같은데. 절대 못하죠. 이거 어느 하나도 만일에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내외적으로 다 부셔지는 다 거예요. 망하는 거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는 아무것도 못 해보면서 그냥 200억 들어올 따뜻한 당비를 어떻게 아꼈을까? 달인고비처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경기도지사 선거 2번을 해가지고 10억씩 20억을 남겨가지고 그걸 다 국민의 집에 당한테 줬다잖아요. 근데 그때 선거 보전비가 50억이더라고요. 아니 무슨 선거를 하면서 선거 비용에 20%를 안 쓰면서 선거를 하죠? 모자라갖고 막 총력으로 때려 부어도 그치. 모질한 게 선거 비용 아닌가? 사실 해도 모자란 게 선거 비용이거든요. 30억이 한도라 치면 30억을 해도 그 2배가 듭니다. 그거 경비로만 그냥 동의로 그냥 하는 것만 해도 그것만 딱 채우고 그 다음 훨씬 많이 쓰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어떻게 남기지? 주문해놨던 거를 전부 바꿔서 다 재주문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거를. 그렇기 때문에 남기기 쉽지 않을 거다. 목표는 한 40억 남기는 게 목표겠지만. 저는 이쯤 되면 김문수는 사실 저쪽 당에서 너 이 새끼 돈 안 가지고 와? 거의 협박받고 살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가서 돈을 상납할 이유가 있나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염전 노예처럼 그러니까. 노동비 착취 당하면서 30년 동안을 권토중래를 하다가 언젠가 검찰에 윤석열 같은 위인이 나타나서 나라를 개판으로 엎어버렸을 때 내가 이 당을 먹어야지라고 하는 어떤 예언적인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까. 은수야, 지금 고생 아무것도 아니야.
30년 후에 2025년이 되면 그때 너는 대한민국 대선 후보가 될 거야 라고 누군가 계시를 내려주지 않고서는 이럴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